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천년 진달래님이 오늘 시작이 좀 늦네요. 막내 작가 지각했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각을 할 군번이 아니고요. 광고가 늘어서 시작이 조금 늦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광고가 느는 건 이해를 해주셔야죠. 네, 좋은 안정적 제작 기반을 확보하기 위함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매일 아침 인사를 남겨주시는 곽기영 님이 여기는 어진내입니다. 라고 항상 매일 아침 인사를 남겨주시는데 어진내가 어딘지 기억하시죠? 어진내가 어디예요? 인천의 옛 이름. 어지린자에다가 내천. 예, 인천이군요. 네. 항상 여기서 아침 인사를 보내주시는 분인데요. 오늘도 노랑버스는 시선 집중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촌철님들과 함께 힘차게 달립니다. 보다 나은 세상이 오기를 염원하면서 부릉 해주셨고요. 안전운전하시고요. 네, 매노님이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시선 집중인가 보군요. 네, 제 입이래요. 그래요. 네. 그것도 참 매일 만나 익숙해진 까닭일까요? 아무튼 오늘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으니까 좀 제가 중독성이 좀 있죠. 시작해볼까요? AS 타임 가시죠. 네, 최근 잦은 코레일 사고 저희도 철도노조 통해서 짚은 바가 있는데요.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성명을 냈습니다. 조직 전반의 의식과 리더십까지 포함해서 감찰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인데요. 잠깐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 근무를 줄이기 위해서 노조와 코레일이 정부 승인 없이 2조 3교대를 4조 2교대로 바꾸면서 투입 인원수를 줄였다. 현재 인원 내에서 해결하기로 노사 간 임의로 합의를 이면에 해놓고 현재 와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인원 때문에 문제라고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코레일의 누적 적자로 인원을 수천 명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 경영진이 노조 요구에 일방적으로 영합하는 게 아닌지 저희가 감찰과 전반적인 조사를 할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지난 월요일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기획실장과 인터뷰를 했고 여기서 김선욱 실장은 회사가 경영 논리를 앞세워서 증언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일단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팩트체크 사안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서로 주장이 좀 다른 게 있잖아요. 네. 사실관계에서 요거는 좀 팩트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제로 남겨놓도록 하고 확인할 부분은 앞날이 구말리다라는 겁니다. 시각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뭔가 접점을 찾는 데까지는 구말리의 어떤 그 거리를 달려야 되는 이런 과제가 도출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왜 안 되냐면 그게 뭐 정부와 노조, 코레일 노사만의 문제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고 넘어가겠는데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기세 싸움하면서 시간 허비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구말리를 어떻게 확 줄일 수 있느냐 이게 과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좀 관심을 갖고 압박을 해야 구말리가 9천리가 되고 900리가 되고 9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튼 주장만 하지 말고 뭔가 좀 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달라. 지금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라.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니 국민은 도대체 어디까지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여튼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전해드렸는데 대통령실이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소식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한겨레와 경향은 어제 자사기자의 정용기 탑승을 거부한다고 선언을 했고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대통령실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하면서 조속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언론 5 단체도 규탄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 국회에서 MBC가 편파 방송을 일삼았다면서 이런 주장을 했던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저는 최근의 MBC 보도 행태를 보면서 과연 MBC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냐? 이걸 언론이라고 규정하고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맞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네, 아주 대놓고 비난을 하셨네요. 네. 평가를 좀 해볼까요?
네, 아무리 정책 레토릭으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좀 정도가 지나친 발언이다.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겠고요. 짧고 굵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권성동 의원의 이 말이 전형적인 반언론, 반민주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 누군가가 언론이라고 규정을 해줘야 하고 그런 규정을 받은 언론만이 언론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바로 관제 언론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론은 허가제에 의해서 자격증을 획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구나 언론의 자유는 일정 요건을 갖춘 언론사만이 향유하는 권리, 즉 언론사의 활동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당연하게 행사하는 보편적 권리다. 이 기초 ABC도 모르느냐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뭐 규정하네 마네 보장하네 마네 하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언론관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저런 주장을 하던데 개인도 개인 나름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이 국회회의장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하는 게 어떻게 개인적 견해로 한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 이 점도 함께 돌아보라 이런 말씀도 첨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언론인의 책임 의식을 거론을 했던데요. 그러니까 그 책임 의식이라는 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MBC가 편파 방송 일삼고 있다 뭐 이런 차원의 어떤 그 전제를 깔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도 그렇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야기하는 게 이른바 뉴욕 발언, 이른바 비속어 발언 관련 보도 이걸 계속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보인지 아닌지는 최종적으로 어디서 가르게 돼 있습니까? 행정적 판단으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보인지 아닌지는 행정적 판단을 내려가지고 행정적 조치를 하면은 그 자체가 언론 탄압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오로지 사법적 판단만이 유일한 잣대가 되는 겁니다. 사법적 판단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뭘 책임의식을 느끼라 말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출근길에 얘기를 하셨죠. 네, 국익을 강조하던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이 많은 그 국민들의 그 세금을 써가며 이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그 국익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 여러분께도 이런 외교 안보 이슈에 관해서 그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국익을 위해서라는 말은 맞죠. 자, 그러면 언론은 왜 그런 그 해외 순방에 동행 취재를 할까요? 대통령의 외교가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대통령은 국익의 유일한 대변자도 판단자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궁극의 주체는 국민이죠. 그래서 언론의 동행 취재는 국익 판단을 위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따라서 특정 언론, 즉 MBC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를 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주장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건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지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 거듭해서 드리겠고요. 이런 주장은 조금 전 그 말씀드렸던 대원칙을 부정하는 것일 뿐더러 그게 결국은 보도 검열, 언론사 검열로 귀착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각하다, 위험하다 이런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언론 자유가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지난해 8월 22일 국민의힘 예비후보로서 국회에서 밝혔던 입장 중에 한 대목 들어보시죠.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직접 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마키아빌리는 지도자가 백성의 미움을 사면 어떤 견고한 성도 그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서고금 모든 권력자는 깨어있는 언론의 펜대를 두려워했습니다. 네, 과거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번 조치가 취재 제한이 아닌지요? 취재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전용기에 올라서 거기서 기자들하고 뭐 일문일답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어떤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취재 제한이지 뭡니까?
하지만 대통령실은 전용기를 타지 말라는 것이지 취재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 국내 언론단체는 물론이고요. 서울 외신기자클럽도 우려를 표명을 했고 해외 언론인들도 SNS에 비판하는 의견들을 올렸던데 어떻게 봐야 할지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 유튜브 연장방송 언중유골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국민이죠. 우리 촌철님들의 의견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온집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자유권 중 기본권이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4230님, 국민은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들을 권리가 있고 판단할 자유가 있습니다. 일반인을 전용기에 태우는 거가 세금 낭비 아닌가요? 라고 지난 6월 말 나토 정상회의 때 민간인이 동행했었던 거에 대한 기억을 좀 상기시켜 주셨고요. 김종희님은 특정 언론을 전용기에 안 태워서 국익이 지켜집니까? 라는 물음을 보내주셨어요. 네. 자, 언중요골에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이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친윤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 지도부가 매갈이 없이 대처한다는 불만을 표출했다는 점, 그리고 김은혜, 강승규 두 수석의 퇴장에 대해 화를 냈으나 나중에 김은혜 수석이 먼저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에게 요청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이해했다는 점, 이걸 전해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직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을 가짜 뉴스라고 규정을 했는데 간략히 추려드리면, 그러니까 뭐 매갈 없이 대처한다라는 그 보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그 취재원이 누군지 좀 말해달라. 가짜 뉴스를 누가 퍼뜨렸는지 출처를 알려달라. 그 사람이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사실 확인을 딱 하겠다. 딱 하겠다. 시간대별로 확인해 주겠다. 말이 안 된다. 기사를 보다가 말았다. 매갈이 이런 말을 평소에 대통령은 안 쓰신다. 그건 대통령의 단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은혜, 강승규 그 두 수석의 퇴장권과 관련해서 김 수석과 강 수석이 퇴장당한 게 도대체 몇 시인데 아니다. 내가 몇몇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그런데 그런 것 없었다. 가짜 뉴스다. 그러니까 뭐냐면 김은혜 수석이 또 먼저 퇴장을 요청했다. 이 부분도 가짜 뉴스다. 이런 취지의 또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장제원 의원의 이런 주장에서 가장 먼저 다가오는 느낌은 뭐라고 할까요?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런 것들을 자기 홍보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는데 그건 느낌이니까, 주관적 느낌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네. 눈여겨볼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제원 의원 스스로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네. 필담 가지고 2번을 일으켜 세워서 사과를 시켰다. 벌을 2번 준 것이다. 그래놓고 퇴정을 시킨다는 것은 뭐 이게 대체 뭐 점점점 이런 어떤 그 반응을 보였다라는 건데요. 이 정도면 거의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장이거든요. 네. 대놓고 저격한 셈으로 봐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왜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때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기로 결정한 거 조금 전에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기자들이 당연히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입장이신지. 네. 이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거기에 대한 의견은 보류하겠습니다. 우리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하셨지만은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는지, 취재의 자유가 있으면 취재를 거부할 자유도 있다고 그래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제가 논평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도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의견은 보류하겠습니다. 여기서 거기라고 하는 것이 전용기 탑승 불허, 그러니까 조치인데요. 이 보류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 사안은 전후 과정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통령실을 두둔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자, 과연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런 입장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이게 궁금한데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이어서 제2의 여권 내 갈등 기류가 조성되는 건지 이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관전 포인트가 하나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20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수행했던 초선 이용 의원도 어제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정부 뒷받침도 못하고 장관도 지켜주지 못하냐라면서 질타를 했다고 하고요. 네. 장제원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원내 지도부를 한 번 더 준 건 경륜이 필요하다는 거였는데 지금 드러난 걸 보면 좀 걱정된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거의 일시에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이것이 그냥 다만 우연의 일치인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뭔가 또 힘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그 힘이 목적하는 바가 뭐냐 요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김종혁 비대위원은 이준석 사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과연 이번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지 여기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돌아보면 모든 사건에는 전조 같은 현상 그리고 예감 같은 현상이 있곤 하지 않습니까? 뭐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2017년 6월 8일 용산구 보건소를 상대로 한 윤성국 당시 구의원의 주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태원 같은 데는 불특정 다수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음주도 하고 밤이면 요란스럽다. 몇몇 포인트가 있어서 심폐소생술이나 기계, 그러니까 심장 자동 제세동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들었으면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당시 용산구 보건소 박기덕 의학과장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했다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시행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2017년 6월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남는 게 후회와 미련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여기서 건져내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미연에 방지할 여지는 있었고 이번 건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구의원이었던 박희영 현 용산구청장도 이때 회의에서 CPR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주기적인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보건소 직원들께서도 혹시 이런 교육을 받으셨더라도 주기적으로 상기시키시고 자꾸 해보는 것이 좋다. CPR 교육을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길은 초심을 잃지 않고 일관되게 실천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희영 구청장은 이걸 접어버렸고 그 결과는 엄청난 참사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정말 후회가 남는 시간이네요. 네, 답답하죠?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